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제주에서는 1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노래방에서 7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10대 학생 감염자도 폭증하면서 제주시 동지역의 모든 중학교는 다음 주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와 오늘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명. 어제 하루 역대 두 번째 많은 56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발생고리는 집단 감염. 방역당국은 제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지인 모임과 PC방, 학원 등을 거치며 대규모 N차 감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로 분류됐던 확진자 20명이 노래방 집단 감염으로 다시 분류됐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추가 확진자 19명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연관된 확진자만 78명에 이릅니다. 제주시 지인 모임 8과 추가로 해당 노래방을 이용했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연결됐던 N차로 연결됐던 분들은 모두 저희가 하나의 노래 연습장과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었고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노래방과 학원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달 확진자 중 10대 이하가 180여 명으로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10대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제주시 동지역 모든 중학교는 다음 주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병상 포화도 심각해 제주도는 내일부터 서귀포 제주 혁신도시에 35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고 이달 말에는 16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에서 퇴소까지 이분들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지금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노래방과 PC방, 학원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 종사자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벌초철을 맞아 최대 8명이 참여하는 모둠 벌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공설 묘지를 포함한 가족 벌초는 4명, 문중 조상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는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며 벌초를 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22년 전인 1999년 제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변호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해외로 도망갔던 피의자를 검거해 압송해왔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의 한 골목. 승용차 주변에 떨어진 혈흔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입니다. 앞면으로 상처가 3군데 있는데 뭐 칼로 맞은 건지 뭘로 맞은 건지는 지금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 이동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44살이었던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행 단서를 찾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어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가던 사건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55살 김모 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을 통해 자백한 겁니다.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또 다른 조직원 손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캄보디아에 있던 김 씨는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붙잡혀 그제 국내로 강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외에 있던 기간은 8개월여.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기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5년 8월 이후가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련 판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했다는 당시 두목 백 씨와 조직원 손 씨 모두 사망해 범행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가 직접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지, 청부 살인을 지시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 한 양식장 사무실에 실탄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해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사격장과 300m가량 떨어진 양식장 사무실에 실탄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군과 경찰은 사고 시간대 해양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탄피를 수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해가 쨍쨍했는데요. 내일은 날씨 상황이 확 바뀝니다. 현재 일본 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주말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에서는 호우와 강풍, 풍랑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오늘 밤부터 다가오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 남부와 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남쪽에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남부와 산지에는 2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전에 강풍특보가 발표되겠고요.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온과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높겠는데요. 북부 지역 30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해상활동에도 어려움이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에 강풍이 불면서 새벽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되겠고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제주에 비구름이 자주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이동에 따라서 비가 내릴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원희룡 전 도지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주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60억 원의 막대한 선거 비용과 9개월의 짧은 임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아 다음 주에 위원장이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는 퇴직 교사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무투표 당선이 많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도 보완 검토라는 말로 계속 추진 의지를 표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 제주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가장 많은 노선이라며 코로나 이후 이동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의 보완 후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제주항 2부도에 정차돼 있던 4.5톤 화로 운송 트럭에서 불이 나 운전자 59살 A씨가 등과 팔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적재함의 산소 발생기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력가를 사칭해 억대의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공사비 목적으로 1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2차례에 걸쳐 4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다중이용시설 374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음식점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농어촌 민박과 식당, 카페 등 11곳을 행정 지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서귀포 지역 비대면 안심 관광지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자문, 이동통신 사용량 등을 분석해 서귀포시 상효동 영천학과, 남원읍 머체와 숲길, 안덕면 월라봉 산책로 등 10곳을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안전한 관광지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비대면 관광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해경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집중 단속합니다.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어업지도선 무궁화 40호와 해경 함정 5002함을 투입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순시를 벌입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조업이 금지된 휴어기로 적발될 경우 불법 조업 증거를 중국 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함께 숙박 중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